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기법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하고. 자, 전략과 전술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분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디로 들어갔고, 오늘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쪽은 어딘가, 상승률 상위 쪽은 어딘가, 오늘은 테마주들이 어디로 상승했는가, 주도 섹터는 어디였는가, 이런 거 다 공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만이 전술을 펼칠 수 있거든요. 전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매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는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더라도 고기가 몰려 있는 데에다 낚싯대를 던져야 고기가 물리지, 채비를 잘하고 낚시에 대한 스킬을 배운다 하더라도 고기가 자체가 없는데 거기서 고기를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 고기가 많이 몰려있는 포인트를 잘 찾는 사람이 낚시를 잘하는 고수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순환매가 빠르게 돌 때는 그 시장 분석을 누가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누가 잘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시장을 분석하는 관점이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장마치고 나면 항상 해야 되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전문가는 시장을 전체를 보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시장 분석을 많이 하지만, 실전 트레이드는 내가 단기 매매냐 스윙 투자냐 중장기 관점에서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매매하는 방식도 다르고 분석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나는 단기 투자를 할 거야 스윙 투자를 할 거냐 해서 결정을 짓고 공부를 하면 시험 범위를 좁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시라고 매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움직였던 섹터가 어디입니까?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이 화요일부터 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를 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원자력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또 움직였고요. 이런 식으로 테마별 순환매가 돌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테마 내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안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또 돌아가면 또 상승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분석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장 맞추고 나면 오늘은 수급이 어디로 많이 들어갔는지,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린 종목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승률 상위 종목, 이런 전일 대비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도 보시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들 종목이 왜 상승을 했는지, 왜 하락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종목이 오늘은 거래 대금이 많이 쏠렸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이슈가 있었다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좋은 이슈가 나왔거나 아니면 다음날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나 역배열돼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관심을 안 받고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은 어떻게든 다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거래대금 500억 이상. 지금은 시장이 강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대금 500억 이상, 300억 이상, 이들 종목을 계속 분석해 나가시면은 시장의 중심으로 갈 수가 있다. 그들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인지 비만치료제 관련주인지 아니면 신규주인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주가 강하게 상승을 보였고, 거래대금 가장 많이 터진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내 매매 포지션을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 그러면 차트만 봐요. 왜? 차트가 편하거든요. 차트 보면은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왜 상승했는지, 이 종목이 왜 하락했는지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차트상에서 5일선 지지, 20일선 지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 종목이 왜 상승했는지 이유를 분석하려고 안 해요. 힘드니까. 그렇게 주식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넥슨 바이오가 왜 전일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까? 이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SY 스틸이 오늘 상승이 나왔거든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왜 상승했는지 계속 분석을 해야 돼. 장 맞추고. 다음 날도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매매해 볼 수가 있는지.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내일은 또 신규주 관련주들이 또 움직인다 그러면 신규주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수급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장 맞추고 나면 항상 당일 장 마감 이후에는 그날 상승한 종목과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 상승률이 높으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 순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테마가 움직였는지도 알게 되고요. 섹터도 알게 되고요. 그럼 이들이 왜 움직였는지 뉴스도 찾아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시장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안 되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헌터 주식에 들어오시면 장전 뉴스, 테마 주요 섹터, 상한가, 특징주 시간의 상한가 올려드리잖아요. 오늘 18일 상한가 종목들 쫙 올려놓잖아요.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유를
적어 놓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이유를 읽어보시고 차트 패턴을 보면서 이들 종목이 왜 오늘 움직였는가, 그럼 이런 종목이 시간에 의해서 왜 상승이 나왔는지를 항상 장 마치고 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그 다음 날까지도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모릅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감각이 생겨요.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보이게 되는 거죠. 관련주들도 다 뽑아서 올려놓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이제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불량도 많고. 지금은 시장이 좋지가 않으니까 단기간쯤에서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은 거죠. 치고 빠지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상승률이 높으면서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종목에 대한 성격도 알게 되고, 이 종목이 한번 움직일 때는 강하게 움직인다, 또 이 종목은 윗꼬리를 많이 다는 성격을 가지고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매매하기가 쉬운 거죠. 셀비온이 전일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잡았죠. 오늘 신규 상장주가 두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고물가에서 시작해서 거의 뭐 100% 가까이 상승을 보이는 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돈들이 확 쏠려버리면 또 다음 날도 신규주 쪽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이쪽에서 움직였으니까요. 시장에는 이래요. 100만 원씩 매수할 수 있는 사람 10사람과 1억 원을 매수할 수 있는 한 사람의 힘이 누가 강할까요? 머릿수가 많다고 해서 주식시장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 즉 자금을 많이 집행하는 쪽이 어느 쪽에서 매매하는지를 보고 따라가서 매매해야 돼요. 개인 투자자 10명이 100만 원씩 사도 1000만 원씩 사지만 그거보다는 한 사람이 사더라도 많이 사주는 쪽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쏠리는 쪽이 강한 쪽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또 고점에서 팔아먹고 나가고 또 누군가는 사고 이런 거죠.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더 그런 수급에 쏠림 현상이 많습니다. 시장 분석과 뉴스 분석,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이 한 곳으로 모이는 쪽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차트만 보고 이 종목이 5일선에 왔다고 해서 매수하고 10일선에 왔다고 매수하고 20일선에 왔다고 매수하고 명목적으로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5일선에 지지하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겠습니까? 11선에 지지하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겠어요? 찾아보면 많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어떤 종목은 상승을 하고 어떤 종목은 하락을 합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그 종목이 어느 섹터에 있는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테마에 속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하락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서 만약에 비만치료제나 제약바이오에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성률이 상당히 높았겠죠. 근데 반대쪽 수급이 없는 쪽에서 매매했다 그러면 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에서 만약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오늘 대박이 나는 시장이에요. 시장의 수급의 움직임에 따라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장 맞추고 나면 상승 종목들 왜 상승했는지 펀드 주식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체크하면서 이 종목은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상한가 가는 종목이구나, 종목에 대한 끼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당연히 하루 이틀 만에 안 되겠죠. 한 달, 1년, 2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감각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금 시장은 테마주가 도는 장세구나. 지금 시장은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업종 대표주들이 상승을 하는구나.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해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오늘 왜 그쪽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고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또 수급의 연속성, 월요일 날 상승하는 종목도 또 상승할 수도 있겠죠. 다른 테마가 강하게 또 수급을 치고 나오면은 그쪽은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핑퐁 게임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서 매수하면 또 급락이 나오고, 손절하고 나면 또 급등이 나오고,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어렵다.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선수들도 좀 많이 어렵다. 수급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대금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크게 매매하던 사람들도 금액을 작게 매매하는 거고, 소액으로 계속 매매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가 고수가 되는 방법은 꾸준하게 매일같이 저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계속 하는 겁니다. 잦은 매매를 많이 하는 쪽보다는 시장의 돈이 어디로, 승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종목 2,000종목이잖아요. 그 2,000종목 중에서 오늘 상승할 섹터는 어딘가 빨리 찾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매 기법, 5일선 매매 기법이든 10일선 매매 기법이든 20일선 매매 기법이든 이런 매매 기법을 구사하는 게 승률이 높다는 겁니다. 무조건 차트만 보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관련주들이 왜 상승했고 왜 하락했는지를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어느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 것까지 항상
보셔야 되고, 이 종목이 끼라고 하면 상승할 때 뭐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3번 상승하면 10%밖에 상승 못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항상 꼬리를 따는 종목이 있을 거고, 항상 고가가 종가로 마감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이런 종목의 끼라든지 성격 이런 것들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버틸 수도 있고, 수익 났을 때 빨리 팔아야 되는 결정을 할 수도